오늘 합격이시네. 공부 잘하신 분한테 모이자. 질문하기 위해서. 그 8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오후에 2시간씩 특강이 있어요. 예? 수강료는 100만 원. 예? 예? 여러분은 무료. 자, 오후에 이제 수업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테마가 한 17, 8개 되는데 우선은 계산 문제 중요 부분 원래 출제 예상되는 거 해서 한 2주 정도 특강을 먼저 하고 이렇게 미리 혹시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아까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까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는 어디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작년에도 출제를 했어요. 시험 문제. 자,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은 관리 계획이 아니라 뭐죠?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 그래서 2번 정답. 3번 지구 단위 계획의 개념이고 4번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경합과 보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 개념이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는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시면은 자, 틀린 건데 자, 여러분 우리 2년 전인가 요거 한번 출제했거든요.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권자가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요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공시권자만 알아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1번 지문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권자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공영개발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용되었다 하니까 틀렸어요. 대규모 우리가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 규제. 여러분 아까 대출 규제는 금융상의 대출 규제는 직접계획, 간접계획. 간접계획.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은 공영 개발보다 개인의 소유권 보장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자, 여러분이 공영 개발은 수용 방식이잖아요.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슨 개발? 공영 개발이에요. 자,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이라고 해서 시장의 실패를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시장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자, 여러분 1번 지문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어디서 개발에서 출제했잖아요. 작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토지 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 비축제도. 자, 토지 비축제도는 간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네,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에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또 토지 비축제도는 최근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잖아요.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제도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개발 이익에 사회적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건 뒤에는 뭐다? 장점이지, 장점.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TDR, 우리 TDR 개발권 양도 제도는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2년 개념이 출제를 했어요. 이걸 TDR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제도. 요것도 3번. 19회 시험, 20회 시험, 23회 3번. 요것만 해도 3번. 또 요 개념은 28, 9회 또 출제를 했고. 정책에서 좀 주의해야 되고, 완화의 동그라미. 심화시키는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를 하여 보유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죠. 자, 5번 지역지구제는 부의 동그라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에 작년에 토지 정책 수단 3문제 냈거든요. 3문제 나왔는데 정책 수단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나올 때 아까 5개의 정책 놓고, 아까 뭐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 뭐 토지 비축제도 이런 식으로 5개 정책을 지문 속에 놓고 틀린 걸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자주 출제합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 직접이 포인트예요. 직접이 포인트. 맞는 지문이고, 비축 대상 토지는 우리가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2가지가 있어요. 자, 토지 비축 제도는 토지 시장에 뭐를 위한? 안정을 위한 수요와 공급 조절력, 수요 공급 조절력, 그리고 우리는 공공 개발용 목적으로 우리는 토지를 뭐 하고 있다? 비축을 하고 있다. 여기 2번 설명이에요.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미리 비축을 해. 미리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평중 형상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수용 시의 보상 비용 등이 너무 높은 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왜?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기 때문에 높은 보상 비용,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요거 2009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도입이 된 법이에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밑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돼? 직접 관리에 밑줄. 이 틀렸어요.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관리하는 거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거
지정하면 그걸 가서 현장 관리하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공유지 있죠? 국공유지를 우리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3명이 우리 전국의 토지를 관리를 해요. 그럼 쉽까요? 어려울까요? 현장 못 가지. 그러니까 뭐해? 불법 점유가 많은 거야. 현장 관리가 안 되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니 쉽지가 않아요. 지방자치단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자, 우선 5번 정답입니다. 자, 4 거기 보시면은 37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여기 틀렸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상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믿죠?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에요. 공시권자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요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조문에 나온 거예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토지 선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에게, 자 밑줄은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우선은 선매자에게 뭘 한다? 선매자는 누구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단체인데 선매자에게 뭐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협의 매수를 하는데 안 됐다. 그리고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한다? 이행강제 명령을 내리고, 또 안 됐다 하면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협의 매수인데 쉽지가 않죠. 왜? 가격에 서로 불만이 있겠지. 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이게 법이 바뀌었죠. 그럼 과거에 60일이었는데 여기 법 바뀌었어요. 30일. 법 바뀌어서 과거에는 60일인데 지금은 30일. 자, 주택 선분양 요건데, 그럼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더 많아지면서 사업 부담도 증가된다. 요거 단점이죠. 뭐 후분양 제도의 단점. 4번은 후분양 제도의 단점. 틀린 질문. 5번 장기 동그라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아닌 주택을 8년에 밑줄, 10년이 아니라 몇 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요즘 여기 장기는 8년이고 단기는 몇 년? 4년인데 요거 과거에는요 10년, 5년 했던 걸 바꾼 거거든요. 바꿨는데 요즘 요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기냐 하면은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 10년이 지나야 뭐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8년 지나면 자동 등록 취소가 되도록 법을 바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말이 많아요. 또 재건축도 어떻게 돼요? 임대 등록 사업자 등록하다가 재건축이 되면은 그거 인정을 또 안 해준다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서 원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 원래 개념, 기간 있죠? 8년, 4년. 요게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이슈가 되면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래 출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슈가 되잖아요. 자, 가격, 통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뭐 한다? 이것도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뭐 인위적인 규제,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앞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최고 가격제가 나와요. 또 최저. 자, 여러분 최저 가격제 뉴스 보면 나오는 게 뭐죠?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도 요건데 최저임금제도는 부동산과 관련 없으니까 요건 출제 안 하고 우리는 뭐를 출제한다? 최고 가격제 출제한다. 여기 최고 가격제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배우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고 또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되니까 작년에 요걸 출제했어요. 원래는 이슈가 요것이 아니라 어느 게 이슈? 요즘 전월세 상한제이 막 나오죠. 원래 요게 이슈야. 렌트 여기 전월세 지금 상한제 규제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 시험은 여기서 정답을 물어. 그래서 원래 중요해 여기서. 원래 반드시 출제. 이슈가 되면 출제합니다. 목적이 뭐야?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요. 임대료 규제의 개념, 목적 여기서는 정답 안 물어. 여기는 정답이 아니야. 뭐에서? 내용에서 정답 묻지. 이런 데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임대료 규제하는 목적이 뭐죠? 저소득 임차인이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 부담이 많아. 그래서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은 1번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이 설정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은 단기는 항상 여러분 우리 늘 부동산 공부할 때는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어요. 공급이 고정돼 있고 장기로 가야 공급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장기로 가야 뭐가 돼? 우상향이 돼. 단기는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몇 년이에요? 1년 아닌가 보통? 그건 전세 아닌가요? 월세도 2년이에요? 대단하신 분 많네. 빨리 바꿔야 되는데. 월세도 2년이에요? 우와, 좋네. 자,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이사 가기 쉽다, 어렵다? 계약 기간이 끝나야 가야 되니까 어렵죠. 어려우면 뭐다? 비탄력적.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난 장기로 가면 이사기가 더 쉬워지니까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한 뭐가 돼? 탄력적이 돼.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진데 이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무슨 임대료? 시장의 균형 임대료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60만 원이다. 너무 높다. 60만 원이. 이 금액보다 뭐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하는 건 이것보다 높은 게 아니라 무슨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요. 그러면은 요 임대료 빨간 선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해.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뭐가 붙어요? 최고 가격제라는 여기에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라는 게 붙어요. 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고 이 가격이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 상한 가격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균형 임대료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한해라 출제를 또 많이 하고요.
또 최고를 또 뭐 균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뭘로? 최저라고 출제를 많이 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가 경제. 그러면은 공급량은 고정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 1만 채다. 고정됐는데 규제를 했더니 이만큼 규제를 하면 임차인이 혜택을 보니까 단기에는 수요가 많이 못 늘어.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수요량이 여기 약간 늘었어.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여기가 11,000이다. 공급은 10,000인데 11,000, 1,000이 더 늘었어요. 그럼 수요량이 이렇게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인데 3년 전에 이걸 뭘로 출제했어?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 초과 수요가 단기는 이렇게 약간 발생해. 근데 장기는 달라져. 예? 균형 상태에서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뭐한다? 기피해요. 그래서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 자, 시험 문제 이것도 2번 출제했어요. 여러분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이걸 증가로 냈잖아요.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해 손해를 보니까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요. 기존의 본인 임대주택도 기분 나쁘거든. 손해 보니까 비용을 투입을 해. 그래서 좋은 주택으로 뭐 개조를 해서 어떻게 돼? 임대주택이 아니 뭐 자가주택으로 매각을 해. 예?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뭐 한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임차인 혜택 보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 정도 되니까 장기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많아져요. 그럼 초과 수요가 많아진 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해지잖아요. 임대주택이 더 장기로 가면 부족해져요. 그럼 이런 부족이 임대주택난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요 부작용이 심각하거든요. 단기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항상 뭐를 보는 거? 2년 뒤에 선거표를 보는 거예요. 왜? 단기에는 혜택이 있거든. 왜? 한번 보세요. 예? 균형 임대료와 요거 곱하면 여기 임대업자의 총 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본인은 이제 얼마만 내면 돼? 규제 임대료 내니까 여기 임대업자 총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어요.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줄어드는데 어느 만큼 줄어든다? 요 부분이 원래는 임대인의 수입에 들어가 왔잖아요. 이 수입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임대인의 요 소득 일부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발휘가 돼요. 이걸 보고 정부는 어떻게 돼요? 정부는 반대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야? 정치권에서는 표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88년도 때도 요걸 규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때는 경제기획원이에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그때는 경제기획원인데 그때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이렇게 있거든요. 합친 게 지금 기획재정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제기획원 부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조순 부총리. 서울시장 되기 전에 조순 부총리인데 그때 그분이 뉴욕에서 공부하실 때 뭘 하냐. 이 임대료 규제했더니 자기는 공부할 때 혜택을 많이 받다. 내가 만약 정책권자가 된다면은 요걸 도입을 하겠다는데 문제는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은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미국 뉴욕은 계속 40년 동안 규제를 하는데 미국 뉴욕시가 뭐 한다? 예? 저소득 임대주택이 70%예요. 개발이 안 돼서 슬럼가가 너무 많아서 도시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도입을 하니까 누가 반대? 제자들. 경제기획원 제자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망합니다.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왜? 부작용이 장기로 가면 심각하다. 단기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 찾아와라 해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법으로 보호해 줍시다 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도입 취지가 여러분 배운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때 오해를 한 거죠. 또 임대인이 보호법 하니까 이 법법 내에서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다 해서 임대료 폭등을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임대료 폭등. 그걸 해결하는데 3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면 임대료 폭등할까요? 안 할까요? 폭등하지. 당연히 앞에도 있는데 폭등을 하는데 얼마나 폭등할까? 그 해결? 세금 갖고 그때 해결 안 돼. 그때는 국세청동원에서 뭐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임대료 폭등을 가져오고 있어요. 법 시행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의 전세 가격이 기본 3억이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요? 월세 임대료는 더 오르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열받은 거야. 하숙집인데 월세가 4, 50만 원 하던 게 7, 80만 가보세요. 열받지. 왜? 거기 하숙집 주인들 세금 많이 내니까 하숙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숙사가 못 들어가면 날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학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죠? 학생들이 있으면 날랐을 거야. 왜? 임대료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없어요. 하숙집에. 대학교에. 다 집에 있지, 지금.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데 이게 2학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2학기도 온라인 수업한다 하대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중요해요. 장기로 가면 뭐가 많다?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장기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단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 가면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이 설정되면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존 임차인들은 요거잖아.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이게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더 높아요. 장기로 가면은.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음성적으로. 웃돈 더 줘요.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나타나죠.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가.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 이사 가는 게 못 가잖아요. 떨어져. 저하. 요거 많이 나오죠. 저하의 밑줄. 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저하. 3번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이 설정되면요. 뭐가? 초과 수요가 발생돼. 초과 수요는 임대주택이 뭐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양이잖아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가 높다.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높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이렇게 높다.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여러분 또 오해를 해요. 뭔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서 초과 공급이 아니냐 하면 안 돼요. 초과 공급하면 안 되고 이미 균형에 도달돼 있어요. 이미 균형에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균형이 이미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번 정답. 초과 공급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 벌써 4번 출제했어요. 4번 지문. 5번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이 설정되면은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임대료 몇 개 생겨요? 암시장 임대료, 빨간 규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뭐가 생긴다?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자, 40번 문제. 여러분 40번, 40번 문제로 가는데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 얼마? QD는 100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P. 공급 Q S. 공급은 20 플러스 3분의 1 P로 주어졌어.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우선은 별거 없어. 빨리 균형부터 구해야지 뭐. 균형. 예? 균형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 항상 균형이 나오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 수요량은 100 마이너스 2분의 1 P. 공급은 얼마? 20 플러스 3분의 1 P. 분모의 이 3을 없애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하냐? 6을 곱해줘. 양변에. 예? 뭐 최대 공력상 모를 거고 하여튼 6을 곱해줘. 최소 공배수, 최동 이런 거 이제 뭐 모르니까.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6을 곱해준다. 그럼 얼마? 100 마이너스 2분의 1 P. 양변에 뭐를? 양변에 6을 곱해준 거예요. 양변에. 그럼 얼마? 여기는 20 플러스 3분의 1 P. 자, 그럼 이제 괄호 풀까요? 괄호 풀 때 이렇게 곱하죠? 그럼 얼마? 100에 6 곱해주면 600 마이너스 2분의 1에 6 곱해주면 얼마? 3. 3P. 여기는 얼마? 6이 12. 120 플러스 얼마? 3분의 1에 6 곱해주면 얼마? 2P. 넘어가면 3P, 2P 더해주니까 얼마? 5P는 넘어가면 480. 자, P. 5로 나눠줍니다. 5, 9, 45. 5, 6, 30. 96. 균형 가격은 얼마다? 96이다. 그런데 균형은 구해놨는데 거기 봤더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 균형 임대료에서 36만 원 낮췄어. 자, 여기서 얼마 낮췄다? 36만 원 낮추니까 얼마가 돼? 규제는 60이 되지. 36만 원 낮추면. 그러면 여기 얼마? 공급량. 자, P 자리에 얼마 들어간다? 60. 60 들어가는 거예요. 60 들어가니까 3분의 60이면 20이죠? 20에 20 더해주니까 얼마? 공급량 40. 여기는 얼마? 60 들어간 30이죠? 100에서 30 빼니까 얼마? 수요량은 70.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여기 얼마? 초과 수요는 얼마? 30. 단위는 1000호니까 30, 1000호. 1번 정답. 초과 수요 구하는 거죠. 문제 포인트는 뭐냐?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준다? 6 곱해. 이게 포인트. 자, 41번.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 자, 이번도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 QD는 얼마? 1400 마이너스 얼마? 2P가 주어졌고, 공급은 200 플러스 얼마? 4P. 200 플러스 4P. 또 수요량과 균형을 빨리 또 구해야겠지.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해야겠죠. 수요량 140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200 플러스 4P. 넘어가면 2P에 4P 더해주니까 6P. 자, 1400에서 200 빼주니까 얼마? 1200.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6이 12. 얼마? 200. 자, 균형. 임대료 200이 나왔어요. 균형은 좀 구해놨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 150만 원. 균형보다 낮은 수에서 규제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 공급량. 공급량 얼마? 150. 150에 4 더하면 얼마? 150에 4 더하면 600에 200 더해주니까 이게 800. 공급량이 800이에요. 그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얼마?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요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임대료. 암시장에서의 최고의 임대료가 얼마냐? 얼마?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 곡선인데 어느까? 어릴 때 수요량 자체가 공급량만큼 수요량이 나타나야 되니까 얼마? 800. 뒷골은 얼마? 1400 마이너스 얼마? 2P. 2P는 얼마?
600. 1400에서 800배니까. 양변을 1로 나눠주니까 얼마? 300. 그래서 여기 가격이 얼마다? 300이 돼. 이 800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량이 800밖에 안 돼요. 공급이 800이니까. 예? 수요량 얼마나 많아도 관계없어. 공급이 800이니까 수요량도 얼마밖에 안 돼? 800.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임대료 얼마? 300. 5번 정답. 두 가지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 규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성이 감소한다. 여러분, 기존 임차인 이동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네? 맞는 지문이고. 3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 요거 감소의 동그라미.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 부과된 임대소득세 감소. 또 감소의 동그라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규제를 하기 전에는 요게 뭐다? 총수입이에요. 규제를 하면 요게 총수입이잖아요. 그럼 장기로 가면 더 달라져. 규제를 하기 전에는요, 요 면적이 뭐다? 빚금진 신계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 어느 게 총수입이야? 단기보다 또 달라요. 요 규제와 거래량, 공급량 요게 총수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단기보다 장기로 오니까 총수입은 더 줄어들어. 여러분 수입에 대해서 뭐를 부과해? 세금 부과하니까 당연히 소득 어떻게 돼요? 임대 수입이 줄어드니까 소득세 수입도 정부는 감소하지.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지. 규제를 하면. 그래서 4개 다 맞네요. 5번 정답. 자, 43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자, 틀린 건데 임대료 규제입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여러분 높을 경우 하면 안 돼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규제가 뭐? 낮을 경우에 돼. 낮을 경우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 수준은 떨어져. 예, 높을 경우 하면 안 되고 뭐 할 경우? 낮을 경우. 1번 틀렸고. 1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틀린 거. 2번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일종의 무슨 가격? 최고 가격 제도로서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 요 임대료 요 상한을 뭐? 균형 임대료보다 뭐? 낮게 우리는 설정하는 제도. 낮게가 포인트죠.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죠. 왜? 초과 수요는 임대주택 부족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주택 난이 심화가 되겠지. 4번째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이 형성돼서 웃돈을 더 줘. 나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약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는 단기는 어느 거? 요거. 단기는 요건데 장기는 어느? 요거.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집니다. 이게 5번. 자, 44번 틀린 거죠. 현행 우리나라 주택정책 관련 부처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외에도 많죠.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환경부, 예? 또는 우리 행정안전부, 예? 이렇게 많습니다. 자,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락되면요,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되죠. 3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몇 프로 상승률을 규제? 5%죠. 5%.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뭐 한다? 저하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OX 갑니다. 시험 문제라면 이런 게 너무 헷갈린가 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OX. 이거 한번 이제 고민하는 거야. 시행 중에 있을까? 막, 근데 다른 지문하고 헷갈리면 이제 틀릴 확률이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 시행 중에 있죠.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 상승률 몇 프로? 5% 이내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뭐는 안 하고 있다. 아까 했지만 직접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직접 규제는 안 하니까 정부가 지금 직접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거야. 뭐는 법을 통해서는 규제하고 있지만. 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임대주택 공급은 뭐 한다?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공급은. 자, 여러분 또 한 번 갑니다. 수요와 공급은. 하여튼 여러분 공급은 단계의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급은 단계의 변화가 없다는 거. 그럼 현재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보조금을 주면요. 보조금을 받기 전보다 보조금 받으면 수요는 증가할 거야 안 증가할까요? 보조금 받으면 하여튼 수요는 증가하겠지.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으면요.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근데 공급은 단계의 변화가 있다 없다? 늘 얘기하잖아요. 공급은 단계에 불변, 변화가 없어요. 수요만 증가하지. 그러면 공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얼마? P0에서 P1으로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뭐 한다? 상승해. 단기는 임대료가 오르니까 임대주택 소유자는 이득을 얻죠. 불로소득 이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얻으니까 공급을 이제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이윤이 있으니까 공급이 증가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합니다. 증가가 포인트. 요거 벌써 3번 출제했어요. 19에서 뭐 감소, 요게 출제해서 그때는 정답이었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한데 반대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것 때문에 막 헷갈려요. 여러분이 막 시험. 왜 헷갈리냐? 암기해버려서 그래. 네? 암기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자, 5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아니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 해야 영향을 줘? 낮아야.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주죠. 틀린 지문. 5번 정답.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리는데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한데 공급량은 반대, 증가의 반대가 뭐? 감소잖아요. 감소하는 형상이 나타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 요건 임대료 보조 설명한 거 외에는 공공주택 공급할 때는 어떻게 돼?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뭐다? 조건은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뭐보다?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 시장 균형 임대료 60만 원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얼마? 15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싸게 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요 임대료의 뭐만큼?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보조한다? 주거비. 여러분 주거비용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주택임대료라고 해요. 주거비용을 다른 말로 뭐? 주택임대료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 요게 몇 번 지문? 2번 지문. 3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수요가 기울기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이에요.
자, 이미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 자, 이게 뭐다? 균형인데 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가격은 하락을 한. 자, 그 밑줄 임대료 탄력성이 뭐다?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뭐다?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요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이 커요. 뭐보다 커? 탄력적보다 커지지. 그래서 임대료 하락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맞는 집.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념이죠.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8년의 동그라미 10년이 아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 여러분 규제 임대료가 높게 책정하면 초과 공급 발생한다? 아니죠. 뭐가 돼?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가 돼?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인데 정답은 요 두 개가 아니라 어디서 묻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원래 정답 지문이 여기서 출제가 예상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임대료 규제를 좀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고 49번 문제로 갑니다. 204페이지.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이러면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이에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은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 1번 설명. 2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여러분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지금 공공주택 정책을 말하고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뭐다?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요 보조를 받기 전보다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개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만 원짜리 주택 살다 50만 원 주택 사면은 벌써 뭐가 달라져? 달라지긴 달라지죠. 우선 방도 넓어지고, 예? 온수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고, 30만 온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이제 약간의 다 차이가 있어요.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부가 저소득 임차 가구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 여러분, 정상제이면요, 보조금 지급하면은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도 뭐 한다? 증가해요. 정상제니까. 항상 감소하면은 안 돼. 감소하면 안 돼. 증가한다. 정상제이면 증가합니다. 4번, 정답. 주택 바우처. 여러분 우리 주택 바우처는요 교환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슨 교환권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교환권 받아왔어요. 스타벅스. 아유 은행 가니까 뭐 사인만 하나 해달라고 사인해줬지 뭐 돈 찾으러 가기 위해 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 하나 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환권을 주는데 우리도 주택도 그래요. 일정 조건 자격 조건을 갖추면요 전철 타다 보면 신청하라고 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어. 신청되면은 바우처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누구에게 지급하면 돼? 임대인에게 주면은 임대인은 그걸 국가에 제시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예? 자, 바우처 제도가 있고 또 요즘에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제도요 일종의 주거급여의 성격을 가지는데 주거급여법이 있어요.
주거급여법의 주거급여, 이게 2년 전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법이 제정됐으니까. 주거급여는 뭐죠?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차료 주죠. 예? 그럼 수선 유지비 주죠. 그 밖에 수급품 요걸 제공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해? 주거급여. 자, 여러분 저소득 임차인에게 쌀을 줘야 돼요? 라면을 줘야 돼요? 예? 아니 그걸 이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지역에 따라 다른데 주민들 쌀 받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 쌀에 해당하는 라면을 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왜냐? 쌀은 자기들도 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받기보다는 라면, 이게 정상 가격 주고 산 라면 요거 받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물이 좋아해요? 현금이 좋아해요? 현금. 네, 항상 보조금은 현금이 최고. 왜냐?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금이 무조건 최고. 시험 한번 냈어요. 현물보다는 뭐가 최고? 현금이 최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거급여, 또 아까 뭐죠? 주택 바우처 제도 두 가지는 뭐다? 임대료 보조금 제도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